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확산하고 삼투.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이 확산과 삼투. 자, 이 개념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 확산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이 넓은 스튜디오예요.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볼 일이 아니라 뭐 방구 같은 거 끼면 저쪽으로 쭉 퍼져나가는 거 다 하실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도 야 이거 무슨 뭐 하네요. 음식 냄새 이런 거 등등 해서 이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산이라는 거 알면서도 도대체 그게 정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딱딱딱딱. 이게 그걸 지금 이번 시간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고요. 삼투도 들어는 봤을 텐데 어떤 건지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 그 3강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그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네요. 인지질 이중층의 막이죠. 세포막. 세포막에 이 단백질, 일종의 이제 관통 단백질, 막단백질입니다. 막단백질이면서 이제 관통 단백질인데, 자, 이런 것들이 다 막단백질이죠. 크게 막단백질을 이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이용하고 있는 물질의 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크게 ATP라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동이 있고요. ATP라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이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물질 출입이니까 ATP를 소비하는 물질의 출입은 능동수송하고요. 내포, 외포가 있어요. 내포, 외포. 세포 내 섭취, 그 다음에 세포 외 배출. 내포 또는 외포라고도 하는데, 요건 이제 배우게 돼요. 다음 강에서. 그래서 요 두 개는 ATP라는 에너지를 소비해서 일어나는 물질 출입이고요. 반면에 이쪽은 뭐 수동적 수송이다 해가지고, ATP의 소모 같은 건 없어요. 에너지 소모는 없고,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확산. 그다음에 용매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즉 물과 같은 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면 그 물의 확산을 그걸 또 삼투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 확산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수동 수송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요. 단순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죠. 요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들은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거의 이동을 못하죠. 거의 이동을 못하면서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 뭐 요걸 이제 합쳐서 뭐 수송 단백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수송 단백질과 같은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경우, 이때 고농도에 저농도로 가는데 확산은 확산인데 요걸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데, 물질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요, 물질 출입 또는 물질 이동은 크게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요,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필요 없는 경우는요, 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ATP가 필요한 경우는요, 능동 수송이 있고, 그 다음에 내포나 외포, 세포 내 섭취, 내포, 세포 외 배출, 외포. 뭐 짧으니까 두 글자씩 쓸게요, 그냥. 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자, 확산은 크게 또 뭘로 나눈다고요?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으로 나누게 되죠.
이 확산이라는 것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 누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물질 또는 분자, 이온과 같은 용질이 이동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 용액은 용질하고 용매가 있어요. 용액은 용질하고 용매. 예를 들면 설탕물 하면은 물은 용매가 되고 녹이는 물질. 근데 녹은 물질이 이제 설탕이잖아요. 설탕은 용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질과 용매 합쳐서 용액이라고 그러죠. 이때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but 그러나 삼투는요.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용매. 자, 이게 지금 저농도는 지금 물이 많다는 얘기죠. 물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건 물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물의 확산이에요.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보면 용매인 물, 생물체를 이루는 대표적인 용매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확산 이렇게 얘기하죠. 삼투. 3, 2, 삼투 현상은 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확산은 크게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가는 경우는 단순 확산은 막단백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막단백질 필요 없어. 그럼 막단백질이 필요 없으니까 어디를 통해서 이동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요. 촉진 확산은요, 막단백질을 필요로 해요. 수송단백질 있습니다. 막단백질 꼭 필요로 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투는 뭐 동물 세포의 삼투하고 식물 세포의 삼투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건 확산부터 한번 얘기해 나가 볼게요. 확산부터. 지금 뭐 얘기가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스타트를 여기서 했으니까 먼저 확산을 얘기하는데, 자, 인지질 이중층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 그러면 이 세포막이 일단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세포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거기에 X축이 지질에 대한 용해도야. 지질에 대한 용해도. 그죠? Y축은 뭐 투과 속도 뭐 이런 거죠. 투과성, 투과 속도인데 여기 딱 보시면 따닥따닥따닥 점들이 있어요. 따단딴딴딴딴 따단딴딴딴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떤 경향성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들 교재 22페이지에 지질에 대한 용해도에 따른 투과도. 즉,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커지니까 투과도가 커지고 있어요. 투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 주된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인지질에 잘 녹는 물질이 잘 통과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알아낼 수 있어요. 일종의 그 선택적 투과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포막은요. 선택적 투과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 동글동글한 점이요. 이거 분자 크기예요. 분자 크기. 자, 분자 크기하고는 별 상관관계 크게 없네. 그죠? 여기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여기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자, 그러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비슷한 녀석들. 요 녀석들을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분자 크기에 따른 투과 속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랬더니 요렇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분자 크기가 크니까 투과 속도가 줄어들어요.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투과 속도가 커요. 아,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분자 크기가 커지면 아무래도 뚫고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죠? 자, 이와 같은 성질들. 세포막은 아무나 다 잘 통과해? 아니야. 선택적 투과성과 반투과성을 가져요. 자, 여기서 잠깐만 반투과성이란 말은 무엇일까? 자, 통과하는 성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치겠습니다. 불투과성. 불투과성은 통과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통과 안 시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 통과시키는 건 뭐야? 전투과성.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세포벽이 전투과성이야. 용액에 있는 용질이나 용매 다 통과시키는 거야. 세포벽. 무슨 투과성? 전투과성. 그러나 용매는 통과시키는데 저분자는 통과시키는데 고분자,
용질과 같은 고분자는 통과 안 시켜. 또는 일부 용질이 통과가 안 돼. 반투과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포막 뭐 셀로판지 아시죠? 셀로판지나 이 세포막 같은 경우를 이제 반투과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바로 22페이지에 탐그 포인트 플러스에 나와 있어요. 탐그 포인트 플러스. 좋습니다. 자, 이 그래프 나타내는 건 세포막에는 지용성, 즉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잘 통과하고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잘 통과한다라는 사실을 해석해내면 되는 겁니다.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팎의 용질의 농도 차가 점점점 커질수록 자, 투과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가 이거. 계속 가다 go to sky 쭉 갑니다. 쭉. 네. 자, 이렇게 농도 차가 커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투과 속도가 조금씩 좀 커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제 통과해 들어오는 겁니다. 단순 확산.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촉진 확산이죠. 촉진 확산의 경우에 더 이상 투과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단순 확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촉진 확산은 이 정도 되니까 일정해지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쵸. 바로 막단백질의 수가 유한하기 때문이야. 세포의 막에 있는 이 통과시켜주는 이 수송 단백질의 수가 유한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5개가 있어. 5개가 있으면 하나, 둘, 3개. 뭐 하나 있으면 하나 통과하고 2개 있으면 2개 통과하고 3개 있으면 3개, 4개 있으면 4개, 5개 있으면 5개 통과하지. 근데 6개, 7개, 8개, 9개, 10개, 11, 12, 좋아. 계속 용질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밖에 농도차가 점점 커진다고 해서 더 계속 촉진이 많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 되죠. 팍 꺾어져. 이유가 뭐야? 그렇지. 이 수송단백질이, 막단백질이 포화됐다 이렇게 보면 돼. 5개가 전부 다 열심히 이동시켜주고 있는 거야. 열심히 이동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단백질의 포화가 일어났다. 다시 얘기하면 이와 같은 확산은 바로 촉진 확산이다. 막단백질이 관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들의 교재 맨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냄새가 진동을 해. 뭐 여러분들 가장 곤란할 때가 엘리베이터? 자,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급적 거의 안 탑니다. 보통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다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리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또 사람들 꽉 차면, 그죠? 거기서 이제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난리가 났어. 대장균들이 지금 야 진정해 뭐 폭죽 터뜨리고 난리 났어. 이럴 때 이제 본의 아니게 나오게 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 고농도가 농축된 이 고농도가 고스란히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쪽에 고농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용질은요. 분자 운동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N2O2 마음의 눈을 뜨고 보시면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 분자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 뭐라고 해야 돼? 방구 분자라고 해야 돼? 이게 똥 분자라고 해야 돼? 이 분자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퍼져가요. 퍼져가면서 균일하게 섞이는 거예요. 확산은 뭐냐면요. 농도가 균일해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쪽에다가는 설탕을 잔뜩 넣어서 설탕이 굉장히 농도가 진해. 이쪽에다가는 소금을 넣었어. 소금을 넣어서 소금이 굉장히 진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온화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온화, 뭐 NaCl이 뭐 이온화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자, 설탕이 여기 있고 소금이 여기 있어. 그럼 얘네들의 개수가 같아. 그럼 이동하지 않나? 여기 설탕 농도하고 여기 소금 농도가 같다고 치볼게요. 그 이동하지 않나? 천만에요. 설탕 퍼져갑니다. 여기 물 분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수할 때 꼭 들여다보세요. 물 분자 움직입니다. 예? 계속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퍼져라. 설탕 퍼져라. 예, 이걸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해볼게요. 설탕 퍼져갑니다. 짠짜라짠 짠짠짠짠짠. 소금도 여기 진하게 있던 소금이 퍼져갑니다. 뭔 얘기냐면 결국은 뭐 용질이 상관없이 확산이라는 건 그 물질이 농도가 균일해지는 거야. 설탕도 여기 농도가 균일해지고 소금도 농도가 균일해지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요. 세포막 안팎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요. 농도가 균일해지는, 즉 농도 평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확산입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본문에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높은 곳에서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확산의 예를 좀 봐주세요. 예. 이 세포막 단순 확산할 때 저분자면서 무극성, 그러니까 좀 지용성, 무극성. 예, 이것들이 이제 보통 뭐냐면 O2하고 뭐 CO2,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질 이중층을 막 파고들고 막 통과해요. 그러니까 인지질 한 층, 두 층 이러면 됐죠? 근데 물도 사실 인지질층을 통과해요. 사실 물은 뭐 여기저기 다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이야 뭐 대부분 다 여기 물이니까 알겠죠? 물 분자는 또 작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뭐 따지지 마시고 요거 O2, CO2,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 이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촉진 확산된다. 단순 확산된다. 되셨죠? 예.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무슨 확산된다고? 단순 확산 된다. 그 예입니다.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인지질층을 통과하려면 또 지용성 분자여야 돼. 지용성. 지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도 스테로이드거든요. 스테로이드 분자. 뭐 지방산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뭐 이런 것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딱 지용성 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되셨죠? 네.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거 호르몬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예전에 아주 이제 들은 게 뭐 남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어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것도 일종의 뭐 갱년기다 뭐 그러는데 그때 뭐 패취제인가요? 여기 붙여가지고 흡수시키는 거, 그죠? 그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 뭐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예, 지금도 뭐 제가 병원에 안 가서 그런지 어쨌든 붙이는 패취제도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가능하더라. 지용성 분자. 알겠죠?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네. 그 다음에 촉진 확산. 이 촉진 확산의 예는 또 뭐가 있느냐? 아무래도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려운 분자들이니까 이온들이 워낙 극성이잖아. 워낙 극성 맞아, 이온들이. 그러니까 이온들 통과하는 나트륨 이온만 이동시키는 통로도 있고, 칼륨 이온 통로도 있고, 나트륨 이온만 이동시키는 통로 단백질, 칼륨 이온만 이동시키는 통로 단백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생명과학 원에서 배웠죠? 안 배웠어요? 그럼 안 배웠으면 그냥 이온들, 이동, 통로 할 때 단백질 필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또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있잖아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요거 수용성 분자잖아. 그들이 이동할 때
역시 막단백질, 수송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자, 이래서 촉진 확산의 예는 거기 나온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칼슘 이온이나 염화 이온도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들은 막단백질 이용해야 돼. 인지질 이중증 통과하기 어려워. 이온들 극성이기 때문에 인지질은 지용성이면서 무극성에 가깝죠. 자,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내용을 좀 잘 아시면 이들의 이제 물질이 잘 붙느냐 떨어지느냐 잘 섞이느냐 안 섞이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참고에 대한 건데 이 확산 속도는 이 확산이라는 속도는 뭐가 영향 주느냐? 지금 좀 전에 그래프 그렸다시피 용질 농도 차이, 세포막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크면은 확산 속도가 커져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분자가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 빨라져요. 그죠? 겨울보다는 여름에 냄새 이렇게 퍼져가는 게 좀 빨라져요. 그죠?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내신이 이걸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내신이나 수능 둘 다 요걸 가지고 그래프나 자료를 통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는 그 개념을 확인하면서 직접적인 시험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험 대비할 때 개념만 듣고 딱 시험 보지 마시고 꼭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 문제 중에는 당연히 EBS 연계 교재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기출문제 이런 것들 딱 좋아요. 딱 좋아.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교재 이제 23페이지 들어가는데 이 삼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 자, 동물 세포의 삼투 현상과 식물 세포의 삼투 현상을 제가 나눠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동물 세포 여기. 자, 적혈구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적혈구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적혈구로 한번 실험을 하면은 적혈구를 여기다 넣는 거야. 적혈구 어딨니? 적혈구 나와라. 적혈구 나와. 적혈구는 네 빨간색 여기다가 넣었어. 이쁜 적혈구 들어가 있네. 자, 얘는요 어떤 용액인지 부피 변화가 없어. 어떤 용액에 넣었을까요? 그렇지. 여기다 넣은 거야. 농도 장자야. 자, 본인보다 농도가 낮아. 본인보다 농도가 낮아. 그런 경우를 우리는 저장액이라고 그러고 본인보다 이 세포보다 바깥쪽이 농도가 높아. 그러면 고장액이라고 그래. 농도가 같아. 그러면 등장액이라고 그래. 같을 등자. 해가지고 등장액. 자, 그 등장액에 넣게 되면은요, 얘네들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이 적혈구 안팎으로 물의 이동이 없을까? 천만의 말씀. 들어가자! 나가자! 들어가는 물, 나오는 물 똑같습니다. 쌤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 분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쪽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용액에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쭈글쭈글해지더라 이기야. 쭈글쭈글해지더라 이기야. 별사탕처럼 쭈글쭈글해졌네. 어떻게 된 거죠? 그치. 적혈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간 거지. 과연 왜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여기가 고농도인 거야. 적혈구가 저농도였던 거고 바깥쪽 용액이 고농도였던 거야. 즉 고장액에 넣은 거예요. 고장액에 적혈구를 넣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적혈구 내부에 있는 물이 으아시다다 하고 나옵니다. 물론 들어가는 물도 있어요. 반항하는 물들도 있어. 들어가는 물도 있지만 나오는 게 더 많으니까 결국은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 적혈구의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적혈구의 농도. 이제 뭐 좀 이따가 여러분들 얘기하겠지만 이 삼투압이라는 거, 이건 이제 그 농도, 몰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농도 하면은 삼투압, 삼투압 하면 농도, 뭐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 따라서 이 동물 세포인 그 적혈구의 농도가, 즉 삼투압이 점점 커져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서. 자, 고장액에서는 쭈글쭈글해졌고요. 자, 이번엔 그럼 남은 게 뭐야? 저장액이지. 남은 건 저장액인데, 저장액에다 적혈구를 한번 넣어봤어. 여기가 저농도야. 그럼 상대적으로 고농도란 얘기지. 그지? 이 적혈구보다 낮은 용액,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넣었더니 저농도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우와, 신난다! 하고 들어가. 그랬더니 그냥 콸콸콸콸콸콸 하다가 점점 세포가 커지는데 인지질 이중층에 균열이 생기면서 물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빵! 하고 터집니다. 터지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와. 물론 안에 당연히 적혈구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잔뜩 있죠. 이 헤모글로빈이 잔뜩 기어나와. 이런 현상을 우리는 용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현상? 용혈 현상. 자, 용혈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뭐야? 적혈구가 무슨 용액에 있었기 때문이야? 저장액. 저장액. 따라서 들어가는 물보다, 나오는 물보다, 물론 나가는 것도 이제 있긴 있겠지만, 나가는 물보다 유입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지. 유입되는 물의 양. 훨씬 더 많았어요. 아시겠어? 이거야. 이거. 자, 그러면 이 동물 세포의 삼투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여기서 식물 세포의 삼투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삼투에 대한 좀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어. 개념을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여기. 뭐 U자관으로 이렇게도 해도 되고요. 뭐 저는 U자관 말고 그냥 여기다 바로 U자관 이렇게 해볼게요. 됐지?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여기에 자, 막을 딱 갖다 놨어. 막 여기 이제 용액이 있는 거고 막을 갖다 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을 마구 넣었어. 여기 고농도가 됐어요. 여기 이제 여기는 설탕이 없어. 저농도다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게 고농도. 근데 둘의 변화가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왜일까? 둘 중에 하나야. 이 용액의 높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얘가 불투과성 막이든지, 자, 불투과성 막. 그럼 여기는 뭐 설탕물에 설탕도 이동을 못하고 물도 이동을 못하니까 당연히 이 둘의 부피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이쪽, 양쪽에. 또는 전투과성일 때. 전투과성일 때 둘 다 통과시켜줘. 설탕도 통과되고 물도 통과되면 역시 설탕 농도가 균일해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지. 전투과성일 땐 설탕 분자가 N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설탕 농도가 이제 균일해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투과성 막이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제 반투과성 막이야. 반투막. 자, 그러면은 물 분자는 통과시키는데 설탕 분자는 통과가 안 돼.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설탕이 지금 들어왔어. 그럼 설탕이 녹았다는 얘기는, 물에 녹았다는 얘기는 물 분자랑 막 놀고 있다는 얘기야. 결합해서. 와, 설탕아, 나랑 놀자. 그러면서 이제 설탕 분자들이 막 물 분자랑 결합을 하고 막 이제 설탕이 있으면 이제 물 분자들하고 둘러싸여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혼자서 외로운 물 분자가 여긴 적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물 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물 분자가 적어. 그러나 이쪽은 물 분자들이 전부 다 외로워. 물 분자들이 외로우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더 많아. 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즉,
물 분자가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유로운 물 분자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수면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쪽은 물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쪽은 수면이 낮아지겠죠. 됐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물이 쫙 가는 게 아니야. 이거 농도 맞춰주려고 하려면 이거 다, 이쪽으로 다 가도 농도가 안 맞아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농도 맞추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일종의 삼투평형이라고 해서 이제 잘 보세요. 이쪽으로 이제 가는 이유가, 물 분자가 일로 가는 이유가 이 반투화성 막을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가상의 힘, 요거를 이제 삼투압이라고 그래. 삼투압. 물 분자가 이제 이 반투화성 막을 미는 힘, 삼투압인데, 이게 이제 계속 작용하면서 이제 물이 쭉 올라가고 하는데, 올라가는 중이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더 이상 수면 변화가 없으면 이 힘하고 이 힘하고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지. 즉, 요만큼 올라갔잖아. 그죠? 이만큼이 지금 내려가려고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응? 일단 뭐 공기에 있는 이 공기, 대기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작용하는데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 힘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물만큼 더 힘이 작용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도 못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 힘 때문이야. 삼투압. 오케이? 이 삼투압. 그러니까 삼투압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올라갔겠지. 수면의 높이가. 그죠? 그거보다 더 크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 있겠지.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H는 바로 삼투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삼투압은 CRT.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야. P는 CRT. 자, 삼투압은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이거로 C는 몰농도야.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 온도. 이렇게 되죠. 자, 삼투압. 이 힘은 농도차가 클수록, 이 둘의 농도차가 클수록 더 커지는 거야. 그럴수록 이 높이는 더 커지는 거야. H값은 더 커지는 거야. 기체상수는 상수입니다. 0.082 뭐 숫자. 이건 뭐 일정한 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절대 온도에 또 비례하거든요.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 모든 물질이 이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재료는 이걸 0으로 놓는 거야. 0으로 쭉 놓고 나서 뭐 켈빈, K 값에서 나타내는 온도인데요. 절대 온도라는 건. 그럼 뭐 27도시면 어떻게 돼? 273에다 27도씨 딱 더하면 300. 그러니까 27도씨가 300 켈빈 온도. 300. 와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절대 온도. 뭔 말씀이지? 절대 온도에 대해서는 이게 물리나 화학 개념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 이 온도 변화가 우리 생물체에서는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다시 절대 온도는 그냥 섭씨 온도, 우리가 흔히 쓰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27도씨가 나왔다 그러면 273을 더해줘서 3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물체가 온도 변화가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뭐 사람 같은 경우, 정원동물 같은 경우 온도의 변화에 따른 삼투압 변화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요거의 변화에 따른 이 삼투압 관련된 건 화학이에요. 화학 원이든 투, 특히 화학 투 이런 데서 이제 다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뭐냐? 이것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다시 한번 온도가 높아지면 물 분자가 막 많이 움직여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우와 신난다. 점점 더 뜨거워져. 와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삼투압이 좀 커지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온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생명과학은 생물을 다루는 거는 이건 거의 신경 안 쓴다 이거지. 이건 거의 일정한 범위에서. 따라서 요것만 신경을 써달라 이 얘기야. 삼투압은 농도, 몰 농도. 특히 이 몰 농도가 뭐냐? 몰이 뭐야? 몰이 입자. 입자 수를 얘기해. 분자수, 입자수, 용질수. 이렇게 얘기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포도당을 10개 넣었어. 포도당 10개. 10몰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는 소금을 10개 넣었어. 소금. 10몰에 NaCl. 여기다가는 똑같은 양에다가 10몰에 염화칼슘을 넣었어. CaCl2. 자, 그러면 여기에 농도는 똑같을까? 얘 10개, 얘 10개, 얘 10개 넣었다고 해서 똑같은 용질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당은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10개가 존재해요. 여기는 입자가 10개가 존재해요. 그런데 얘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물에 들어가자마자 이온해! 해가지고 Na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 해서 20개가 존재해요. 얘는 CaE 플러스 이가하고 Cl 마이너스 2개. CaE가 Cl 마이너스 2개 해서 30개가 존재해요. CaE가가 10개, Cl 마이너스가 20개에서 30개가 존재해요. 따라서 몰 농도로 따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됐죠? 따라서 입자 수에 비례한다는 걸 잊지 마. 입자 수, 용질 수, 이온의 수.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높아지면 잘 안 얼어요. 얼음이 잘 안 얼어. 그죠? 그래서 요걸 많이 뿌려. 겨울철에. 빙판에다가. 눈 왔을 때 또는 얼음 녹일 때 요걸 뿌려. 소금보다 얘를 뿌려. 포도당은 안 뿌려. 포도당은 먹어야지. 뿌리면 안 되죠. 얘를 뿌리게 되면 훨씬 더 농도가 높아지면서 삼투압 높아지면서 농도가 높아지면서 어는 점이 내려가요. 그래서 녹게 되는 거야. 잘 안 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몰 농도라는 건. 뭐 이건 화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삼투라는 건 뭐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삼투압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삼투압은 몰농도, 농도 차에 비례한다. 농도가 클수록 더 많은 삼투압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참고로 역삼투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역삼투. 자,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물이야, 물. 식수를 해야 되는 물. 여기는 바닷물이야. 소금물. 자, 바다에서 떠온 바닷물. 됐어요? 자, 이걸 지금 식수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삼투압이 지금 10이야, 10. 10. 자, 10이다. 이 힘이 10이라고 쳐볼게. 그럼 여기다가 11로 누르면 11로 누르면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물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 삼투압보다, 이 힘보다 더 큰 힘을 여기다 가하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돼.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져서 식수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 가지고 식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역삼투죠. 자, 거기까지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들의 교재 이제 23페이지에서 식물 세포, 자, 이런 이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식물 세포가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자, 그러기 전에 잠깐만. 그러기 전에 여기다가 요거 하나 해볼게. 요 그림 지우기 전에 요거 하나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었어요. 여기 설탕물 됐죠? 설탕 분자. 그 다음에 포도당을 넣었어요. 여기다 포도당. 자, 이 반투화성막은 이당류인 설탕은 이당류예요.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당류야. 좀 분자 크기가 커. 설탕은 통과 못 시키고, 이 반투과성막은 설탕은 통과 못 시키고, 포도당은 통과가 돼. 자, 이런 조건이 붙었어. 됐어요? 여기, 이쪽엔 포도당을 잔뜩 넣고, 아까 이제 평행에 있을 때야. 이렇게 똑같이 있을 때야. 이거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똑같이 있을 때, 여긴 설탕만 넣고, 여긴 포도당만 넣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설탕은 이동을 못했다는 얘기야. 고농도란 얘기고. 포도당은, 얘하고 같은 개수를 넣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포도당은 확산이 돼서 이쪽도 포도당이 있다는 얘기야. 포도당은 이쪽 양쪽 다 있어. 확산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설탕은 여기만 있는 거지. 반투과성막을 통과 못하니까. 이쪽으로 못 온 거니까. 그래서 설탕 분자 때문에 물의 삼투 현상이 일어난 거야. 물의 삼투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수명이 높아지고 여기는 수명이 낮아진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 이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포도당을 이쪽에 넣었는데 포도당은 통과된다고 그랬잖아. 이 반투과성막을. 그래서 여기도 포도당이 있고 여기도 포도당이 있으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자, 이쪽을 A라고 그러고 이쪽을 B라고 할게. 자, A와 B는 포도당의 농도가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기나 포도당 농도가 똑같아. 그런데 포도당의 양은 이쪽이 많죠. 그죠? 이쪽이 많을 수밖에 없지. 왜? 예를 들어서 여긴 2리터라고 쳐볼게. 여기 있는 용액의 양을. 여기는 1리터라고 볼게. 1리터. 1리터에 10개 있다고 칠게. 그럼 2리터에 몇 개 있어야 돼? 20개 있어야지 용액분의 용질, 용액분의 용질, 요것의 비. 이런 게 바로 농도거든요. 이래야지 농도가 같아지는 거야. 이해 가셨어? 다시 한번 포도당이라는 게 A와 B 확산돼서 B 쪽에서 A 쪽으로 확산돼 갔어. 그러면 결국은 이 용액에 어디나 다 포도당의 농도는 균질하다, 균일해. 농도 평형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A나 B는 농도가 같아, 포도당 농도. 하지만 포도당의 양은, 농도 말고 포도당의 양은 여긴 20개 있어야 되고 여긴 10개 있는 거니까 이쪽보단 이쪽이 더 많게 되는 거지. 네,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돼. 알겠지? 양이 많은 쪽, 용액이 많은 쪽에 자, 이렇게 돼야지 얘도 10 나오고 얘도 10 나오잖아. 1리터에 10개 있는 경우랑 2리터에 20개 있는 경우랑 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농도 평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 자, 이런 거 지금 잘 기억만 해뒀다가 뭔 소린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에 적용되는 내용이거든. 문제를 안 풀어보고 저것만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다양한 문제 풀 때 내가 가르쳐줬던 거, 선생님이 저런 얘기 했었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야. 개념 적용. 아시겠지? 자, 23페이지에 이제 식물의 자, 식물세포로 들어가는데, 자, 식물세포에 이제 삼투 현상 들어가는데, 자, 여기 식물세포를 아예 그냥 따로 크게 그릴게. 바깥쪽에 세포 벽이고 안쪽은 세포 막이고, 요건 핵, 요건 액포. 됐죠? 자, 이렇게 제가 세 개를 딱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세 개를 그리고 출발할게. 다 똑같아, 지금. 똑같은 조건이야. 등장액이 넣었어요. 등장액. 이거 등장액이야.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똑같아. 부피 변화 없어. 끝. 자, 고장액에 넣었어요. 고장액. 그러면 물이 나가죠. 그런데 이게 찌그러지지가 않아. 세포벽은 셀룰로스로 돼가지고 탄탄하게 모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벽은 약간만 줄어들 뿐이지 다 줄어들고 막 쭈글쭈글해지는 게 아니야. 대신 세포막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이런 식으로 돼. 즉 세포막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다 이게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았겠지. 그래서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되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원형질 분리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분리? 원형질 분리. 분리, 원형질 분리. 됐죠? 그 다음에 요땐 당연히 여기가 이제 물이 빠져나가니까 요 식물세포의 삼투압이 어떻게 돼? 삼투압은 농도라고 그랬지, 농도. 농도가 점점 진해지겠지.
그럼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삼투압 조절해주는 액포에서 여기 저장돼 있던 물이 빠져나오면서 액포도 줄어들어요. 액포 크기도 줄어들어. 하지만 뭐 핵의 크기는 그대로예요. 다 핵의 크기는 똑같다 생각하시고. 이번엔 저장액이 넣었어. 저장액이 넣으니까 들어오는 물이 더 많죠. 나가는 물보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저농도가 되지.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 이게 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액포가 커지고. 액포가 커지고 점점점 세포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런데 커지는데 문제가 뭐야? 세포 벽이 있어가지고 계속 커지는 게 아니야.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만 딱 커져. 더 이상 커지지 않아. 세포 벽이 딱 막고 있어. 자, 이와 같이 용혈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 벽 때문에 용혈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 다만 이렇게 부피가 식물세포 부피가 최대로 커진 상태, 이걸 우리는 팽윤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또는 뭐 최대 팽윤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저농도에 넣었을 때 물이 들어서 팽창한 상태, 팽윤 상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고장액이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이제 고장액이 넣으면 물이 빠져나와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때의 상태를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한계 원형질 분리. 이렇게 얘기해. 한계 원형질 분리. 되셨지? 일단 용어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어를 가지고 이제는 그래프로 이런 현상들을 지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은 살짝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X축은 식물세포의 부피. 식물세포의 부피. 자, if 가정법. 만약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야.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 자, 요거를 증류수에 넣었어. 자, 얘를 증류수에 넣으면 어떻게 돼? 이제 물이 들어오겠지. 저농도니까. 바깥쪽에 저농도니까 물이 막 들어오겠지. 물이 들어오면서 요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짠짠짠. 자, 이럴 때 삼투압이 어떻게 변하냐면 삼투압이라는 건 식물세포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돼요? 식물세포의 농도가 물이 들어오니까 점점 줄어들어. 됐지? 삼투압 변화. Y축은 압력.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팽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없는데 물이 여기서부터 원래 부피 1.0 처음 부피보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팽창하는 힘이 생겨. 물이 나가고 싶어. 물이 들어오니까 아우 좁아라 그러면서 세포벽을 막 밀어. 아우 좁아라 그러면서 세포벽을 밀면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생겨. 자, 그것이 팽압이야. 요것이 팽압이죠. 됐어요? 네. 자, 삼투압과 팽압. 다시 세포 부피가 커지면서 삼투압은 줄어듭니다. 즉 세포의 농도는 줄어들어. 그러나 팽압은 1.0 이상일 땐 증가하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흡수력이라는 게 있어. 그 흡수력이라는 개념을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 I went to a train